여러분 혹시 신화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한 문화의 DNA가 담긴 설계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한국의 신화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고 또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웅은 거대한 알에서 태어나고 어떤 영웅은 날개를 달고 태어나죠. 신화 속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비범한 탄생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운명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예고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거대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이건 처음부터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또 다른 영웅 아기장수를 볼까요? 이 아기는요, 기존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상징하는데 겨드랑이에 날개를 단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갓난아기가 말이죠, 방 대들보를 번쩍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탄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속의 신이 될 바리공주 이야기인데요. 삶의 시작은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친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른 운명을 타고난 영웅들인데 혹시 이 이야기들 속에 어떤 공통된 패턴이 숨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네 개의 신화, 잊을 수 없는 등장, 궁극의 시험, 사활을 비추는 거울, 그리고 모든 영웅이 승리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옛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왕조를 세운 주몽, 버려졌지만 신이 된 바리공주, 지혜 하나로 신분을 뛰어넘은 서동, 그리고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아기장수. 이 네 영웅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신화의 어떤 핵심적인 구조, 말하자면 하나의 청사진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섹션, 잊을 수 없는 등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야기의 첫 장면부터 나 보통 사람 아니야 하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셈이죠. 자, 한번 보세요. 네, 영웅의 탄생 이야기는 저마다 깊은 상징을 담고 있어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건 나는 하늘의 후손이다 라는 권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기장수의 날개는 이건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세상을 한번 뒤집어보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버려졌던 바리공주, 그 고난 속에서도 신성함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서동은 출신은 좀 불분명하지만 사실은 용의 아들일지도 몰라 하는 소문처럼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옛날 문서의 한 구절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몽의 탄생설화는 사실상 우리 왕은 하늘이 내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왕조는 정통성이 있다. 라고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공식 기록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진짜 영웅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혹독한 시련이죠. 이 시련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영웅의 시련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바리공주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버린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살리겠다고 저승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마침내 약수를 구해 돌아오죠. 이 여정 전체가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와 희생이라는 가치, 또 다른 하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속신앙의 깊은 세계관이죠. 근데 재밌는 건 시련을 겪는 방식이 영웅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공주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거의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시련을 이겨냈다면 서동은 완전 다르죠. 이 사람은 칼 대신 머리를 씁니다. 노래 하나를 슬쩍 퍼뜨려서 공주의 마음도 얻고 결국엔 권력까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의 시험이라는 게 꼭 싸움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사회를 비추는 거울. 자, 그럼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에서 그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들은 사실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네 개의 신화는요,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담아놓은 것 같아요. 주몽 이야기는 지배층의 목소리죠. 우리가 다스리는 건 하늘의 뜻이다 하는. 반면에 아기장수는 이건 철저히 민중의 목소리예요. 이 억압을 끝내고 싶다 하는 혁명적인 외침인 거죠. 그리고 바리공주는 신앙의 힘을, 서동은 능력만 있으면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어 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몽 이야기 같은 걸 우리가 건국 신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왜 우리가 너희를 다스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답이 뭐냐? 하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5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영웅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보통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신화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모든 영웅이 왕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는 영웅의 이야기 속에 그 시대의 또 다른, 어쩌면 더 아픈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아기장수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생각해보세요. 그 엄청난 힘은 백성들한테는 희망이었겠죠. 드디어 우리를 구해줄 영웅이 나타났다 하고요. 근데 지배층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이건 자기들 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였던 거예요. 결국 아기장수는 영웅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주몽은 왕이 됐고 아기장수는 날개가 꺾인 채 죽었죠. 이 둘의 완전히 다른 운명을 보면 신하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이 딱 보여요. 한쪽 얼굴은 권력을 위한 확성기 역할을 하고 다른 쪽 얼굴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승자의 기념비가 되고 또 어떤 이야기는 패자의 묘비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옛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수천 년 전 얘기를 우리가 지금 왜 알아야 하지? 하고요. 맞아요. 왜 우리는 이 오래된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이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구 그대로입니다. 신화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 두려움, 희망을 모두 담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의 청사진인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원했고 이런 걸 무서워했구나 하는 일종의 집단 무의식의 지도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옛날 신화가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즐기는 영화나 드라마, 웹툰에 나오는 영웅들은 어떨까요? 먼 훗날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21세기를 어떤 시대였다고 기억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